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무슨 축하요? 10년이라고 하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예, 10주년. 야, 이거 기억해 주시는 네. 분이 손수호 변호사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처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왜 모르죠, 다들? 5월 12일. 네네. 그러니까 토요일이네요. 이번 토요일이면은 그렇죠. 뉴스쇼 네. 탄생 딱 10년 되는 생일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10년 하셨어요? 저 중간에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10살입니다. 네. 네. 아니, 사실 제가 어제 이제 10년 됐다고 해서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찾아오신 분이 계셔서. 근데 소감을 묻는데 제가 전에는 뉴스쇼가 남자친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네네. 어제는 자식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남자친구하고 자식하고 차이가 뭡니까? 또 그 기자가 물으세요. 남자친구는 헤어지려면 헤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자식은 연을 끊을 수가 없는. 어렵죠. 어렵죠. 네. 뉴스쇼는 저한테 그런 존재가 된 게 네. 아닌가. 그래요. 네. 사실 김현정 PD가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매일. 또 매일 또 늦게 자고. 네, 그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에 항상 제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 체력은 좀 쇠해갑니다. 아, 그래요? 정신력은 네. 살아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앞으로 더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오셨어요? 네. 그래. 사건을 들고 왔습니다. 어떤 사건 달고 오셨습니까? 오늘 탐정 선수. 참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했는데 예. 오늘도 역시 참 박지 않은 우울한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입니다. 예. 충격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죠. 예. 많은 분들이 여전히 궁금해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인데요. 이미 항소심 판결이 나왔어요. 저희는 인터뷰도 했습니다. 네. 그게 뭐 일단은 좀 우리가 이 사건 그래도 기억하시라고 네. 정리를 해볼까요? 네, 공범 박양이 있고요. 또 주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김양이 있죠. 예. 네, 이 공범 박양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으로 크게 감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했고요. 특히 박양이 대단히 좀 부잣집 딸이기 때문에 호화 변호인으로 12명 선임했다 뭐 이런 게 뉴스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항소심에서 뭔가 박양을 봐준 거 아니냐, 제대로 재판 안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그랬었죠. 도대체 항소심 재판부가 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 공범 박양에 대해서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 합니다. 저도 이 인터뷰 그러니까 피해자 어머니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는데 어머니도 모르세요. 도대체 판단의 근거가 뭔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손탐정이 여러분 그 근거들 법원에선 어떻게 봤는지 그 시각을 좀 분석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사건 개요부터 보죠. 네, 작년 3월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만 8살이던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실종됐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살해당했고 또 사체까지 훼손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렇죠. 미성년자인 김양이 이제 범인으로 체포됐고요. 당시에 그 CCTV 영상 등 증거까지 확인되면서 충격을 더했는데요. 예. 1심에서는 이 주범 김양에게 징역 20년형, 공범에게 무기징역형 선고됐습니다. 김양에게 20년이 선고된 거는 이게 미성년으로서 줄 수 있는 최고형이 선고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소년에게.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이번에 항소심에서는요. 주범 김양에게는 똑같이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어요. 예. 그런데 공범에게는 징역 13년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핵심인 거예요. 왜 이 박양에게는 13년으로 줄어들었는가? 이유가 뭔가? 왜 공범인가? 공범이냐 단순 방조자냐?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요. 이 공범과 주범이 함께 살인을 한 공동 정범이다. 라고 보았어요. 예. 그런데 2심에서는요. 그게 아니라 박양은 이 주범 김양을 도왔을 뿐이다. 즉 살인의 방조 행위를 했을 뿐이기 때문에 다른 법을 적용했고요. 따라서 그 차이 때문에 형량에도 역시 큰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사건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왜 박양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는가? 그 근거들. 첫 번째 판단 근거는 뭐였어요? 네, 바로 사건 발생 전 둘의 관계인데요. 박양과 김양.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그 방조범, 공범 뭐 개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아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예. 이 방조범은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뭐 범행 도구를 건네줬거나 아니면 범행을 이제 그 후원 또는 응원하고 예. 또 심지어 별탈 없을 거다, 무사할 거야라고 이제 하는 것도 언어적인 그런 방조에 속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럼 공범은 뭐냐? 예. 헷갈리죠. 예. 사실 공범이라는 게 넓은 의미에서는요. 여러 사람이 범죄에 가담하면 다 공범이에요. 그렇죠. 공범. 네, 그래서 공범 중에는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또 조금 전 살펴본 방조범까지 속하는데. 방조범도 넓은 의미로는 공범인 거예요? 여러 사람이 범죄하니까요. 하긴 옆에서 뭐 잘하라고 거들고 이런 방조범도 공범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이 공동정범을 줄여서 좁은 의미의 공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박양이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고 방조범으로 인정되었다. 예, 저도 사실은 그렇게 표현했었거든요. 네.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아니네요. 틀린 건 아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예. 사실은 넓은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공범, 그러네요. 즉 공동정범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구체적인 언론 보도 또는 예. 구체적인 그런 판결문의 표현 등등을 그때그때에 좀 자세하게 해석을 해야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어려운 일입니다. 살인 행위를 직접 한 사람 공동정범으로 1심은 받는데 왜 2심은 그저 방조범으로 받느냐. 첫 번째 판단의 근거는? 네. 사건 발생 전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예. 작해라고 아세요? 작해? 작해. 작해. 그러니까 그 사건 났을 때 많이 들었는데 또 가물가물하네요. 네. 자기 제작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온라인 공간인데요. 예. 운영자가 뭐 영화나 게임에서 어떤 상황, 가상의 어떤 그 상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 참여자를 모집하는 건데요. 참여자가 여기 들어와서 자기 캐릭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예를 좀 들어주세요. 탐정 셜록 홈즈 많이 아시죠? 알죠. 네, 이 셜록 홈즈 탐정이 등장하는 추리 소설을 배경으로 가지고 오면 거기 등장 인물들을 하나하나 캐릭터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셜록 홈즈 할래. 나는 뭐 왓슨 할래. 네. 이런 식으로. 네, 왓슨이 그 조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왓슨, 그 조수인 왓슨으로 자기 자신을 캐릭터를 설정하면 정말 자기가 왓슨인 것처럼 셜록 홈즈 역할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작해. 그런데 이게 여기에 심하게 빠지면은요. 실제와 이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평상시에도 이 캐릭터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는 건데요. 그럼 김양하고 박양은 어떤 설정을 했던 거예요? 특히 이 김양과 박양이 그 여러 가지 사실 이 캐릭터 커뮤니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 중에서도 잔인하고 폭력적인 세계, 가상 세계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발생 당시에 빠져있던 게 바로 베네치아 점령기라는 커뮤니티였는데요. 여기에서 공범 박양의 캐릭터가 바로 이제 조직의 2인자, 높은 지위죠. 그리고 또 참 끔찍합니다만 인육을 먹고 손가락 하나가 없는 잔혹한 인물이었다요. 손가락에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가 이 캐릭터가 자기가 손가락이 없어서 그런 손가락에 집착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 피해 어린이의 손가락 얘기를 그렇게 했던 거군요. 그리고 주범 김양은 이 조직의 행동대원 캐릭터. 그러니까 그 2인자의 지시를 받는 거죠. 절대 복종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둘이 연인 관계로 설정되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많이들 놀랐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캐릭터 온라인 안에서 연인이었는데 그게 또 오프라인상에서도 뭐 연인처럼 행동을 했었다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주장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주범 김양은요. 이 박양과 실제 만났을 때 기습적으로 키스를 당한 후에 실제 연인 관계가 됐다. 그래서 완전히 종속되어서 지시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김양은? 네. 하지만 공범 박양은 반대로 아니다. 내가 아니라 김양이 먼저 키스를 했었고 장난이었지 진짜 연인은 아니었다. 캐릭터 놀이였을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엽기적이에요. 엽기적. 그럼 뭐 진실은 뭡니까? 네. 검찰이 복구한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살펴봐야 했는데요. 이제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범 박양이요. 사람의 특정 신체 조직을 갖고 싶다라고 말했고 주범 김양은 살인을 해서 그 부분을 얻은 다음에 내가 전달하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게 손가락인 거죠. 네, 그래서 사건 발생 하루 전에도 새벽까지 2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고요. 그때도 이 살인 관련된 대화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이 주범 김양이 이 통화를 끝낸 후에 인터넷에서 검색한 게 완전 범죄, 도축, 시신 없는 살인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박양의 지시에 따라서 살인을 한 거,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주범 김양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양은 아니다. 캐릭터 놀이였을 뿐이지
실제로 살인을 김양이 저지를 줄은 몰랐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 보면요. 그냥 네. 온라인 인터넷에서만 대화한 게 아니라 전화 통화도 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모르겠으면 제 생각에는 박양도 이미 현실 세계에서 뭔가가 이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지시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온라인에서 만난 지시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함께 범행을 했다는 또는 범행 관련해서 시켰다는 그런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증거 찾기가 어려워서. 사실 김양이 이제 실제로는 그 어린 나이였지만 이 커뮤니티에서는요. 30살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연장자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양이 이제 박양의 말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약간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 전까지 관계를 보면 박양이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살인을 공모한 걸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법원은 판단을 한 건데 두 번째 판단 근거는 뭡니까? 사건 당일의 행적입니다. 당일의 행적만 좀 보죠. 네, 사건 당일 김양이요. 이제 사냥을 하려고 밖에 나갔어요. 참 사냥이라는 표현을 전해드리는 게 참 죄송합니다만. 거북합니다만.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건데요. 예. 그리고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요. 어머니의 옷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나갔는데 이제 본인의 셀카를 찍어서 박양에게 전송을 하고 또 이날도 또 55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때 김양이 박양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라고요?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인다. 그러다 박양이요. 저 중에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 라고 답을 했고요. 김양이 다시 묻습니다. 초등학교는 몇 시에 마치냐. 그러자 12시부터 점심 먹고 저학년부터 집에 간다고 또 이제 박양이 답을 했는데요. 그러다 이제 오후 1시가 됐고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이 김양에게 다가와서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이제 피해 사랑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양이 집에 가서 전화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건데요. 그렇죠. 이때 김양은요.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계속해서 박양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자 박양은 이걸 신고하거나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김양을 부추겼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어머니 인터뷰를 제가 해보면은 여기에서 만약 박양이 진짜 이거 온라인이 현실이 됐네라고 생각했다면 멈추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하라고 부추긴 거. 그러니까 결국 박양이 시킨 대로 김양은 했기 때문에 박양은 공범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어머니가 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판단하기 위해서 당시의 대화를 조금만 더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죠. 네, 김양이 그 사체를 훼손한 후에 박양에게 전화해서요. 눈앞에 사람이 죽었다. 피가 너무 많다면서 울먹였습니다. 그러자 박양은 침착해. 제이를 불러와라고 말했는데요. 제이가 뭐예요? 김양의 캐릭터 이름이에요. 네 온라인 속의 캐릭터 불러와. 걔 잔혹하잖아. 네, 그 캐릭터가 굉장히 잔혹한 성격이 설정되어 있던 거고요. 그리고 김양이 사체를 유기한 후에 박양과 오후에 만납니다. 그래서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봉투에 넣어서 전달하고요. 그렇죠. 박양이 이걸 받아서 호프집 화장실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날 김양이 체포되고 박양도 며칠 후에 체포된 거죠. 그런데 이걸 보고 이날의 행적을 보고 어떻게 2심 재판부는 공범은 아니다, 방조범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런 대화 내용에 이제 주목해서 1심에서는 공동정범으로 본 건데요. 하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봤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제 김양의 범행 동기와 목적에 좀 더 주목했다면 항소심에서는 이제 박양의 입장에 조금 더 주목해 본 것이 아닌가 박양 쪽으로 생각되는데요. 즉 이 두 사람이 평소에 살인을 주제로 가상의 대화를 자주 나눈 것을 볼 때 이제 비록 김양이 이제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동조하거나 부추기는 대화를 했더라도 이거를 살해 공모로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심과 달리 살인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은 것인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이 범행 당일에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종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구체적으로 이제 김양이 이제 주변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를 해서 전달을 했고요. 또 통화 도중에 울음을 터뜨리고 울었잖아요. 그랬더니 제이를 불러와 이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범인 박양 역시 그날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도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밀필적으로나마 알면서 즉 인식하면서 김양의 범행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도왔다고 판단한 건데요. 도왔다고 항소심도 거기까지는 봤는데 그게 바로 방조범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방조다. 네. 1심은 그 정도면 공범이다. 그렇죠.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도 당시에 이 박양이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다른 겁니다. 시간이 없어도 제가 이거는 손 변호사님 개인 입장 좀 들어봐야겠네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김양과 박양의 이야기가 어느 누구 말이 진실인지가 지금 사실 진실 게임 양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여러 정황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의 문제입니다. 더 어려운 게 1심과 2심 판결 모두 일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볼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사건 후에 둘이 나눈 대화 내용까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게 그 사건 후에 살인 후에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그럼 세 번째 판단 근거가 되겠군요. 네.
주범 김양이 체포된 직후에요. 예. 공무원 박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문자 메시지 보낸 건데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얽힐 일은 없겠어? 라고 한 거죠. 내가 얽힐 일은 없겠어? 네. 그러자 이 김양이 없도록 할게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박양이 발작아서 실려갈 뻔했어 라고 했는데요. 김양이 다시 정말 미안해 신경 쓰지 마 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 당신 사랑해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런 네, 단어도? 그렇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단순 캐릭터 놀이였을 뿐 실제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박양의 주장에 좀 무게를 실어줄 수 있을 대화가 아닌지 생각되네요.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 정도까지 사건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걸 처음 들었다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아이들이 온라인에 빠져 있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 걱정된다는 문자도 아주 쏟아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탐정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체포 직후의 대화 역시 꾸며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항소심 판결,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뭔가요? 돌아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어떤 것들이요? 8살 초등학생이 대낮에 유괴돼서 살해당했습니다. 사체도 훼손됐죠. 하지만 두 범인은요. 재판 내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어린 사람이다, 미성년자다, 소년이다 강조하면서 가명을 노렸습니다. 그랬죠. 또 항소심 판결대로 이제 판결이 확정된다 한다면요. 김양과 박양 모두 30대에 만기 출소 가능해요. 김양은 37살, 박양은 32살에 나옵니다. 만기를 채운다 해도. 네, 그렇습니다. 또 이 형량과 별개로요. 피해 아동 가족들의 고통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범죄자에게 정확하면서도 엄한 처벌을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아동 대상 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또 대책 마련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번 다뤘던 사건이고 여러분 언론에서도 많이 본 사건, 인천 사건입니다만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해서 짚어봤습니다. 손소 탐정님 고맙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